안녕하세요. PPT 그러면 이쁘네요, 너무. 이거 미리 캔버스에서 무료 템플릿으로 만들었어요. 음, 그러면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 번뿐인 인생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삶으로 강의를 하게 된 이영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어, 먼저 오늘 이렇게 사실 일요일 저녁 시간에 다들 다른 거 하시거나 쉬실 수도 있는데 귀한 시간 내서 제 발표를 들어주러 오신 대표님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제가 대표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키워드, 두 번째 제가 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와 저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겪었던 고난들을 어떻게 기회로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런 그 좋아하는 일 하면서 저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할 때 더 저는 배로 성장하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대표님들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라는 장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표님들도 혹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대표님들만이 가지고 계신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메모해 보시거나 떠올려 보시면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페이지 잘 보이시는 거죠? 잘 보이고 있어요. 네. 멋져요.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의 저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좀 대표 키워드를 제가 4개 정도 꼽아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그 궁궐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이제 저희 서울에 있는 5대 궁궐을 이제 관광객분들한테 해설하는 그런 문화유산 해설사로 제가 민간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런 자원봉사 형태로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복을 좋아해서 그 이제 직장인 한복 홍보대사라는 홍보대사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 직업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문화 교육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공공기관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인제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이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전에 그 이제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 3년 정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일하던 곳에서 사진 찍었던 것을 이렇게 여기에 키워드로 한번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어제부터 새로 제가 시작하게 된 활동이 하나 있어서 키워드에 올려 봤는데요. 그 강남에 있는 욕망의 북카페라는 좀 큰 북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클럽 장님들을 모시고 이제 북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일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지금 북클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키워드를 한 4 가지 정도로 저는 분류를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계속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작은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또 어떤 계기로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대표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시작은 무모하지만 가슴이 뛰는 일로부터라는 장으로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이제 공부하고 나서 졸업을 하고 이제 '어디 취직을 할까.' 하는 그 이제 갈림길에 섰을 때
제가 사실 중국에서 일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 가지고 한국에 사실 다른 회사가 이제 합격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도전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근데 25 살에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첫 직장을 북경에 있는 무역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이 선택을 할 때 사실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이제 그런 뭐 비자나 거주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모님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신 상황에서 이제 진짜 다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99%가 반대를 했지만, 너무 제가 '지금 아니면 후회할 것 같다. 못 가면 후회해 볼 것 같아서 꼭 가겠다.'라고 이제 처음 마음을 먹고 그것을 선택해서 행했던 게 2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중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를 돌아보면 아마 이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내렸던 순간으로부터 제가 좋아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그 인생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런 내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저의 행복을 이제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가서 일을 했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또 시기적으로 중국에 갔을 때 한 1년 정도 일했을 때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한인들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들도 심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대사관에서 문자가 와서 이제 "여기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밖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 나갈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문자를 거의 매일 받을 정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중국에서의 생활과 현실적으로 제가 맞닥뜨리는 건 좀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배웠던 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그때 근무했을 때 당시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 봤어요. 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하얼빈에 출장을 갔던 그 25의 제 모습인데요. 하얼빈이 굉장히 겨울에 추워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와 이제 근접해 있다 보니 온도가 이제 영하 35도 정도 되고 체감은 40 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워서 이렇게 길에 얼음 동상이 있어서 녹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 가지고 이제 그때 출장을 가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 어 이제 회사 동료분들은 다 "너무 추우니까 출장을 가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저는 그래도 그냥 쪼끔 좋게 생각하자. '이게 회사 돈으로 출장을 보내주는 거니까 또 새로운 도시에 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제 하얼빈에 출장을 갔을 때의 이제 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가서 좀 많이 추워 가지고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의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무역회사였기 때문에 그 물품을 검수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아무래도 먼지가 되게 많고 어쨌거나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뭐 다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간다." 이제 가고 싶지 않다 보니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핑계들을 댈 때 그냥 저는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 가서 그 물품을 납품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런 물류적인 시스템을 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를 제가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좀 흔쾌히 나서서 하면 뭔가 이제 저한테 또 다른 성장의 발판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많이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닥쳤을 때 뭔가 '조금 이 상황도 어쩌면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선으로 좀 모든 상황을 이제 접근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외부적인 환경이 엄청 원활하지가 못해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고난을 위기의 기회로 삼기.'라는 이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결국에는 원래 계획은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체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25에 중국을 갔기 때문에 한 30 살까지는 중국에 있으면서 뭔가 중국의 시장도 한번 경험해 보고 정말 뭔가 '현지 전문가로 살아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사드 사태로 인해서 비자가 중단이 됐고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1년 정도 일하다가 결국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쨌거나 저는 뭔가 '중국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외부 상황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어를 그러면 또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다른 분야가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중국 직원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쳤었는데 그게 좀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제가 원래도 이제 역사나 이런 것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국어도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 그러면 내 강점을 살려서 회사는 못 다니더라도 이제 좀 다른 영역으로 내가 잘하는 걸 조금 뭔가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어가 아닌 이제 다른 한국어 전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한국어 선생님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인제 새로운 분야를 어쨌거나 이제 중국어를 좀 내려놓고 다른 분야를 경험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전공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보니깐 전에 했던 공부와 아예 상이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했던 거 말고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아 어 저는 사실 중국어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국어를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평생 중국어를 내 인생에서 빼는 순간이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일할 때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외부 상황에 의해서 그런 걸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일이 나와 잘 맞을지는 정말 모르는 거구나. 지금은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다른 영역을 한번 도전해 봤는데 그게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참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그런 행복도 좀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공을 바꾸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학생도 있고 몽골 학생, 여기 몽골 학생, 중국 학생, 터키에서 온 학생, 이란에서 온 학생,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제 처음 하게 되면서 아 원래 제 계획은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대학교 안에 보면 어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학교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제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학교의 본과 학생으로 편입을 해서 졸업장을 한국에서 이제 취득을 하는 형태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금 이제 그런 케이팝도 그렇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석사를 졸업을 해서 이런 대학교의 부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보니 일단 학교를 졸업해야 어학당에서 일할 수 있는 인제 근무 조건이 되는 상황이어서 '아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내 조건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찾다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꼭 석사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좀 다른 영역으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지금의 내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찾는 걸 좀 재밌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획에는 없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다문화 학생들을 기사로는 접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 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대면을 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실제로 보게 된 건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쪼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면에 이제 다른 그런 사회 현상들도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이게 어학당에서 하는 것보다 쪼끔 더 이제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왔다가 금방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학의 일종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들은 한국에서 이제 태어난 학생도 있고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쪼끔 더 그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 그렇다면 내가 뭔가 이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진로를 처음에는 어학당을 생각했지만 이 학생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 다문화 교육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이제 쪼끔 진로를 바꿔서 이쪽 분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앞서서 중국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좋아하는 게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것을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좋아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했다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재밌어서라기보다 결국엔 이제 나 지향점이 다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은 좋아하는 일이라도 나만 좋은 것보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이제 더 큰 행복으로 느껴진다는 걸 제가 이제 다른 진로를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때에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이제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궁궐을 좋아해서 사실 예전에는 궁궐을 혼자 많이 다녔었는데 인제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랑 교수님을 모시고 궁궐에 갔었던 때예요. 그래서 인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원래 혼자 좋아하던 공간을 다른 사람이랑 함께 가는 걸 한번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혼자 갔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가다 보면 뭔가 이제 설명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아 이게 나를 위한 공부보다 타인을 위한 공부가 진짜 공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지향점을 다른 사람으로 넘겨가면서.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도움이 될 때 그게 나를 두 배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궁궐 문화유산 해설사 자격증을 따게 된 것도 사실 혼자 그냥 궁궐을 가는 거면 크게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거를 더 많은 사람이랑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아서 하는 일도 좀 다른 사람한테 지향점이 있을 때 좀 더 크게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 이제 하면서 운도 좋았고 제가 자꾸 그런 일을 찾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같은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뭔가 지향점이 나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나한테서 타인에게로 넘어갔을 때 저는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저희 기관에서 개발했던 교육 콘텐츠를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행복의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혼자
만의 즐거움이자 행복이었던 중국어 공부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뭔가 삶의 질이 좋아지게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금의 일이 저는 이제 행복의 뭔가 그런 걸로 느꼈을 때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좋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거에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이 사실 저한테는 훨씬 더 잘 맞고 재밌었지만, 제가 이제 어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차라리 기관에 들어가서 뭔가 제도를 개선하고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공공기관에서 일한 지 한 1년 반 정도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음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성과를 내는 방법,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지금 그때 처음 중국에 가서 일할 때를 돌아보면 '아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서 살아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니, 일단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먼저 발견을 하고, 발견을 했으면 또 새롭게 도전을, 무턱대고라도 도전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수행한 과정을 좀 뭐 SNS나 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좀 꺼내 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발전해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좋아하는 거를 좀 더 오래 꾸준히 이제 잘하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저는 거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북클럽 주제도 사실 이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다들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 북클럽에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어떻게 그걸 찾았고 좋아하는 일을 그러면 잘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이렇게 일단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좀 일단 발을 들여보고, 그 발 들였던 과정들을 기록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남기고,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좀 지속성 있게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록이 기회를 물어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이게 첫 번째 보시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복 홍보대사라는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한복을 좋아해서 그냥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냥 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한복을 입었던 사진을 계속 꾸준히 한 5년 정도 계속 이렇게 올려왔었어요, 그냥 사진만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록을 꾸준히 하다 보니 이런 뭔가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때 '아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런 기록을 남겨왔던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홍보대사를 할 때도 이런 게 도움이 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뭐 관심이 있고 뭐 좋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콘텐츠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거는 지난번에 우경화 대표님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같이 찍었던 네 사진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일요일 저녁 시간 내주신 대표님들도, 뭔가 이제 우경화 대표님의 그 나연구소 소속으로 이제 대표님들도 다들 발전하고 뭔가 성장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뭔가 활동하고 느끼고 배웠던 거를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다 보면 결국엔 이게 또 다른 기회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제 이건 어제 다녀온 북클럽 때의 모습인데요. 이제 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제가 그냥 혼자 읽는 걸 좋아해서 오랫동안 계속 혼자서 책을 많이 읽다가 '이거를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제가 블로그에 책 읽었던 거를 계속 서평을 오랜 기간을 올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이때까지 계속 이런 책을 읽어왔고 이걸 서평을 꾸준히 써왔던 사람입니다.'라는 이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좀 기록을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어 제가 사실 30 분짜리 분량으로 거의 준비를 해서 지금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제가 그래서 대표님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어 되게 많은 거에 관심도 많고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어쨌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속에서 나한테 맞는 걸 골라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도가 어떤 식으로든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고 제가 되게 저한테 부적과도 같은 그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이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국 소설가 김현수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글에 보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군가 고민할 때 나는 무조건 해 보라고 권하는 편이다. 외부의 사건이 이끄는 삶보다는 자신의 내면이 이끄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리적 변화의 곡선을 지나온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성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겠지만 성장도 없다. 하지만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식으로든 성장한다. 심지어 시도했으나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조차도 성장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하고 싶다면 일단 해 보자. 해 보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달라져 있을 테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 변화에 집중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런 문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뭔가 어떤 기회나 일이 생겼을 때 일단 발을 들여 봤던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실제로 저랑 맞았던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데.'라고 했던 것들도 되게 많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도를 한 것들이 결국 쌓여서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사실 저도 이제 사람이라서 "겁이 아예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이런 책의 구절을 한 번씩 꺼내 읽으면서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문턱도 나중에 봤을 때 또 내가 성장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새로운 걸 할 때 겁을 좀 덜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는 어떤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이 좀 편한지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나한테 맞는 거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지만 결국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건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장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이건 이제 제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뭐 이때까지 해 왔던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도전하는 정신 뭐 제 모토인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뭐 새로운 시도 즐기기 이런 걸로 계속해서 뭔가 나의 키워드를 좀 찾아내려고 하고 찾은 키워드를 정리해 보는 것들을 하다 보면 '나를 좀 더 발견하는 데 쪼끔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북클럽에서도 나만의 키워드 찾기라는 그런 과제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나의 키워드를 한 10개 정도를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좋을지 앞으로 어떤 시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 북클럽에 오신 분들이 키워드 찾기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제 대표님들도 한번 '아 대표님들만의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 혹시 뭐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인생의 곡선을 지나온 그런 시점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장은 "대표님들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제 페이지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네 정리를 했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